안녕하세요. 얼마 전 있었던 일로 이야기를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친구와 자주 볼링을 치는데요. 볼링을 칠 때마다 항상 내기를 합니다. 진 사람이 게임비도 내고 술도 한 잔 사주는 그런 거예요. 제가 게임에서 져서 술을 사는데 괜히 돈도 아깝고 그래서 간단하게 마시고 빨리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좀 기분이 좋아서 많이 마셨는지 마신 후 헤어지려던 찰나에 갑자기 친구가 제 옷깃을 붙잡으며 자기 집에서 2차나 하자고 하는군요. 저는 밤이 늦어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으나 막무가내인 친구를 어떻게 말릴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허락을 받은 후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1차는 저에게 얻어먹었으니 2차는 집에서 자기가 대접하겠다더군요. 물론 집으로 가는 택시비도 자기가 대주겠답니다. 이 친구는 술만 마시면 이렇게 죽자고 마십니다. 중간에 좀 끊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마시면 항상 울고 어디에 전화하고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친구네 집으로 향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 집에 도착하니 친구 아내가 억지로 웃으며 우리를 반겨주더군요. 거실로 들어온 저는 친구 아내에게 적지 않게 눈치가 보였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소주를 몇 병 마셨을까요? 친구는 술에 취해 쓰러졌고 저는 친구 아내의 안내를 받아 제 친구를 침실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별 진상을 안 부리고 이렇게 곱게 자는 걸 보니 괜히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 아내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했지요. 그러자 친구 아내는 역시 자기 남편을 이렇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를 믿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노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도 술에 취해 들어 눕게 된 마당에 더는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 이곳을 후다닥 나가려는데 마침 친구 아내가 바둑 프로를 시청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부터 시청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었죠. 저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친구 아내에게 바둑을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릴 때부터 조금씩 바둑을 했었다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두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냐고 물어보니 어디 가서 질 정도는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과도 종종 뒀는데 비슷한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바둑을 좋아해서 그 말을 들으니 대충 가늠이 되더군요. 그녀가 엄청난 실력자라는 것을요.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한창 바둑 기사가 되겠다며 학원을 다니다가 자신감이 차올라서 탑골 공원 쪽 어르신들에게 도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한 도전인데 당시에는 이 정도는 해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공원의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서성이는 것 같은 그 어르신들이 사실은 엄청난 바둑 실력자들이더라고요. 그 뒤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바둑 둔다는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녀의 말은 정말이지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이 들어서도 바둑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여자 바둑 기사가 참 없기도 하고 일반인 중에서는 더더욱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이 생겨서 다음에 기회 되면 바둑 한번 두자고 말을 했는데 그녀는 갑자기 지금 한번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늦은 밤에 민폐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1초라도 빨리 나가려고 했던 찰나인데 지금 바둑을 두자는 친구 아내의 제안을 얼떨결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게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와 친구 아내는 바둑판을 서로 마주보고 앉아 첫 돌을 바둑판에 찍었습니다. 바둑판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녀는 그다지 눈빛이 매섭지 않았습니다. 흡사 바둑 경험이 6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초보자처럼 보였습니다.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녀는 하수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히 그녀를 도발한다고 내기 바둑을 두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한쾌히 내기 바둑을 승낙했고 아무래도 친구의 아내이다 보니까 돈 내기를 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소원 들어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 아내는 바둑을 두는데 수를 돌면 둘수록 감탄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싸움을 거는 것처럼 보였고 한 수 물러나고 방어를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매섭게 공격을 하면서 들어오는 그녀의 스타일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주 유연하고 다채로운 수를 두더군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정도 실력자면 동네 어르신들과 한 번쯤 자웅을 겨뤄볼 만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확실히 초반에는 제가 많이 불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방심을 많이 하기도 했고 술도 많이 먹어서 집중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나 그녀의 공격을 몇 번 맞다 보니 술이 확 깨버렸습니다. 초반에 불리한 전세는 조금씩 역전을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학창시절 바둑부의 학원까지 다녔다는 장점을 내세워 후반으로 갈수록 친구 아내를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아마도 그날 바둑을 둔 게 최근 10년간 제가 가장 많이 집중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상대방의 실력에 맞춰서 진심을 다해서 뒀습니다. 위 지역은 확실히 제가 불리했으나 아래 지역을 다 먹게 되면서 제가 이기는 방향으로 게임이 흘러갔지요. 그랬더니 친구 아내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마지막으로 두려던 제 돌 하나를 빼앗아서 자기 골짜기 사이에 넣더니 바둑판 위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라며 못한다면 자기가 이긴 거라며 막무가내로 떼를 쓰더군요. 하는 짓이 어찌나 귀엽던지 제 투박한 손은 아무렇지 않게 깊숙한 골짜기에 빠진 바둑돌을 집어들었으나 그녀의 소원이 뭔지 궁금했던 저는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돌을 던져버린 채 손을 대며 도저히 못 잡겠다면서 제가 졌으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민망하다며 얼굴을 붉히다가 제 얼굴을 보지도 못하더니 자꾸만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제 눈빛에 수줍어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녀의 소원은 좀 뜬금없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시간이 되면 술이나 한 잔 사달라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호감을 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친구 아내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 아내는 오늘 만남은 남편에게 비밀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술을 마시며 바둑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녀도 바둑에 애정이 많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적당히 술을 마신 후 곧장 숙박업소로 갔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발길을 닿았습니다. 어쩌면 솔직히 술은 핑계였고 우리 둘은 첫 만남부터 서로를 원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바둑을 두면서 그 마음에 확신이 섰겠죠. 어쩌면 그 마음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친구 아내와 사고를 치고는 저는 집에 왔습니다. 정말 재밌고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자꾸만 친구 아내가 생각나더군요.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친구 아내 연락처라도 알아둘 걸 그랬다며 혼자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친구 아내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3일 만에 친구에게 전화해 너희 집에서 술이나 마시자고 했습니다. 친구는 좋아하더군요. 어쨌건 저는 친구와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며 중간에 합석한 친구 아내와 셋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러자 친구 아내가 그러더군요. 저번에 진 내기 바둑에 관한 복수를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의 두 번째 대국이 시작됐고 저와 친구 아내는 친구가 보는 앞에서 진지하게 바둑을 두었습니다. 친구는 바둑에 취미가 없던지 긴 하품을 내뱉다가 자야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바둑은 아무래도 한 게임이 시간이 좀 길다 보니 친구가 지루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대국을 물을 순 없죠.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저와 친구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둑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연습했던지 그것도 아니면 질 수 없는 전략이라도 짜고 나왔던지 친구 아내가 너무나 잘 두더군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마지막 돌 하나를 제 앞 주머니에 넣으며 이걸 빼서 바둑판 위에 저를 대신해 둘 수 있으면 진짜 인정하겠다고 했지요. 그러자 친구 아내는 거리낌 없이 이를 실행했고 저는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깔끔한 저의 완패였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바둑을 두었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고 그렇다고 욕심을 내지 않으며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바둑을 두는 게 느껴졌습니다. 잡생각이 많은 어른들은 놓을 수 없는 그런 수를 놓으며 저를 이겨버린 거예요. 저는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지요. 이번에도 내기 바둑이었거든요. 그러자 친구 아내가 갑자기 제게 다가오는데 저는 친구 아내를 밀치며 친구가 안방에서 자고 있으니 이러지 말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불안하다면서요. 그러자 친구 아내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못을 박더군요. 어쨌건 저는 마지못해 선을 또 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친구 아내에게 듣자니 친구가 2년 전에 바람을 피웠고 이를 자기에게 들켜 용서를 구한 채 지금은 성실히 살고 있다더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남편과는 자꾸만 마음의 거리감이 생겨 피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그녀도 여자이다 보니 이렇게라도 해소를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 저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바둑을 열심히 두는 거였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씁쓸해지더군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저도 솔직히 좋다고 생각했으니 좋다고 생각해야겠지요. 어쩐지 친구와 같이 있어도 뭔가 서먹하다고 했는데 역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친구 모르게 친구 아내와 깊은 만남을 이어갔고 그렇게 1년을 만나다 그녀가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이제는 마음 잡고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사는 남편 뒤통수를 못 치겠다더군요. 그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아직은 그럴 수 없다며 계속 만나자고 했습니다. 친구 아내와 만나며 여러 내기를 할 수가 있어 삶이 즐거웠습니다. 이런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기가 힘들더군요. 우리가 중년이 넘어서면 딱히 인생의 어떠한 즐거움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즐겁게 바둑을 둘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좋았는데 아쉽잖아요. 어쨌건 저는 헤어지자던 친구 아내를 겨우 설득해 계속 만나는 중인데 언제까지 이런 만남이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헤어지기엔 이미 저는 친구 아내에게 너무나 깊게 빠져버렸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한 20년 됐고요. 아들내미 두 녀석이 있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아내는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역업에 소질이 있는지 승승장구하고 있네요. 요새는 저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어옵니다. 아들 두 녀석의 엄마라서 그런지 아줌마가 되고서부터 목소리도 커지고 힘도 세졌는데 사회생활 하고부터는 아주 여장부가 따로 없더라고요. 집에서 아내가 서열 1등입니다. 어쩔 때 보면 누나 아니 엄마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 나이대의 남자들은 보면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들이 집안에서 점점 기를 못 피죠. 그렇다고 제가 젊을 적부터 아내한테 미움받을 짓을 하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아가씨 때 연애할 때부터 아내는 성격이 활달하고 할 말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화통하다고 해야 되나? 무튼 얌전하고 여성스러운 여자와는 달랐어요. 그냥 다들 결혼해서 오래되면 정으로 산다니까 저희 부부도 그냥 가족으로 여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 아내가 일이 바빠져서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보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집에 오는데 식사를 저 혼자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일이 밀렸네. 오늘은 중국집 시켜 먹을게. 근데 시켜 먹는 것도 질리네. 계속 일이 바빠서 늦으면 반찬 사놓기라도 하면 안 돼. 내가 음식 먹은 거 뒷정리하고 설거지하면 되잖아. 사먹는 반찬은 종류가 너무 없던데 그리고 당신은 정리도 대충 하고 설거지도 어설프잖아.
당신이 정리해도 내가 집에 와서 다시 해야 된다니까. 여보, 우리 팀원들이 나 지금 물 들어올 때 무서워야 된다고 하더라. 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우리 그냥 가서 도움이라도 쓸까봐. 지금 집안도 청소 못해서 엉망이잖아. 어때 여보, 아내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일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여서 그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정 불안이 여태 생각도 안 해봤고 남이 와서 들락날락하는 게 찜찜하기도 했는데 우리 집안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돈도 잘 벌 때이고 바쁠 때니까 당분간만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아내에게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녁 6시쯤 됐을 거예요. 고등학생 아들들은 그 시간에는 학원에 있기 때문에 늘 저녁 늦게 온답니다.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내가 어제 말한 도우미분 오실 거야. 간단히 집 구조 좀 알려주고 청소 도구 설명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 오늘도 늦어 여보, 이따 봐요. 뭐야, 벌써 온다고 알았어. 미리 좀 말하지. 아내의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곧 누가 온다니까 은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런닝만 입고 있었는데 도우미분이 온다고 해서 얼른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났고 저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연락받고 온 서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문을 열자마자 보니까 웬 단아하게 생기고 예쁜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처음 본 도우미는 다소곳하게 인사하고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뿐이 돼 보이지 않았어요. 제 아내와는 다르게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게 자꾸 눈길이 가더군요. 네, 은희 씨 어서 오세요. 아내한테 오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희 집에 모르는 낯선 여자가 와서 그런 걸까요? 도우미가 참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걸까요? 기분이 요상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고 이쪽 베란다에 청소 도구는 다 있어요. 저는 천천히 은희 씨에게 집안을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식사 준비해 드릴 거예요. 쉬고 계세요. 그렇게 저는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도우미 은희 씨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더라고요. 은희 씨는 요리하는 뒷모습까지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두르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마치 제 아내가 된 것 같기도 했어요. 아내가 그 앞치마를 둘렀을 때는 맵시가 별로 안 나왔었는데 은희 씨가 두르니까 주인을 만난 것 같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장님, 다 됐어요. 식사하러 오세요. 상냥하게 식사하라고 불러주는 기분 좋은 목소리에 주방으로 가보니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한껏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와 돼지 갈비찜도 있었고 먹어보니 맛까지 좋더라고요. 은희 씨는 얼굴도 예쁘신데 요리 솜씨까지 좋으시네요. 남편분이 참 부러운데요. 저는 사실 남편이랑 별거 한지 오래됐네요. 속을 많이 썩여서요. 사장님은 사모님 계시잖아요. 사모님 성격 화통하시고 좋은 분 같던데요.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고 요리 잘하는 아내 두고 왜 속을 썩였을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은희 씨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남편 생각은 잊으시고 돈도 모으시면서 힘내셔야죠. 네, 고마워요 사장님. 저와 은희 씨는 그렇게 인상 깊은 첫 만남을 보내고 다음날 저녁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왠지 평소와 다르게 집에 가는 게 좀 설레이더군요. 새로운 가정부 은희 씨 덕분에 제 기분이 들떴기 때문이었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옷매무새도 정리하고 머리도 쓱 정돈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앞치마를 두른 은희 씨가 저를 보며 생긋 인사를 하는데 순간 그녀가 제 아내였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여성스럽고 상냥한지 목소리 버럭버럭 내는 아내와 너무 달라서 좋았습니다. 사장님 어제 평상복도 멋있었는데 오늘 정장 차림 보니 어제보다 멋있으신데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정말요 쑥스러운데 기분은 최고네요. 그녀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도 있더라고요. 곧이어 은희 씨가 준비한 저녁을 먹고 저와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은희 씨가 커피를 내와서 함께 마시며 얘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떠올랐는지 아내가 부탁해놓고 간 손빨래감이 있어서 해야 한다며 커피를 마시다 말고 베란다로 가더라고요. 은희 씨와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는데 대화가 끊기니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철부덕 소리가 나는 베란다 쪽에 자꾸만 시선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시던 커피를 쏟아버렸고 저는 벌떡 일어나서 걸레를 가지러 은희 씨가 있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갔는데 길고 펑퍼짐한 치마를 입고 있었던 은희 씨였는데 큰 대야 앞에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었기에 완전 편안한 자세로 있는 거였습니다. 긴 치마가 짧은 치마처럼 보였고 민망한 자세로 인해 제 눈앞에 펼쳐진 그 장면에 저는 눈이 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왔는데도 은희 씨는 빨래에 열중하느라 저를 못 봤더라고요. 저 은희 씨 걸레 가지러 왔어요. 아, 네 사장님 여기 있네요. 은희 씨는 제가 눈을 못 마주치니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거실로 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잠시 뒤에 빨래를 마치고 온 은희 씨가 바닥 걸레질을 하려고 왔는데 마침 사용하던 마루 걸레봉이 고장이 나서 손으로 걸레질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엎드려서 걸레질하는 뒷모습을 보니 자꾸 아까 베란다에서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려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기가 힘들어서 말했죠. 은희 씨 힘들어 보이네요. 바닥 청소는 걸레봉 사오면 그때 하셔도 돼요. 사장님 괜찮아요. 운동되고 좋은데요. 그녀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숨을 몰아쉬며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실에서 마치실 시간 될 때까지 누워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에 가려고 잠깐 나왔는데 은희 씨는 소파에 누워서 잠시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 모습이 예쁘게 보여서 그랬는지 몰래 지켜보고 싶어서 은희 씨 앞으로 성큼 다가갔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닥에 앉았습니다. 얌전히 눈 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사춘기 소년이 된 것처럼 오랜만에 너무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때 은희 씨가 갑자기 눈을 떴고 어색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저는 살짝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은희 씨 갑작스럽겠지만 저도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 끌리고 신경 쓰였어요. 어때요? 우리 편하게 지내볼래요? 편하게라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아주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은희 씨가 마음에 든다고요. 안아주고 싶을 만큼. 사장님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은희 씨. 실은 어제부터 은희 씨 생각하느라 잠 한숨도 못 자고 설쳤어요. 은희 씨 다녀가면 자꾸만 밤마다 생각나서 정말 힘들었는데 저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듣더니 그녀가 생긋 웃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그녀에게 다가갔고 방금 전까지 소녀처럼 다소곳이 웃는 그녀였었는데 가만히 있는 모습에 더욱 매혹적인 여자로 변하더라고요. 완전 제 이상형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밖에 있는 아내도 떠오르지 않을 만큼 좋더군요. 다른 남자들도 이렇게 마음이 가면 자신도 모르게 눈을 돌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저는 퇴근하자마자 은희 씨가 있는 저희 집으로 바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몰래 하는 사랑이 이렇게 설레는 건 줄 절대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녀가 별거 중인 남편과 얼른 정리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 아내의 기분을 더욱 맞춰주고 있네요. 그리고 아내가 계속 바쁘길 희망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 바빠야지 가사 도우미 은희 씨가 저희 집에 매일 올 테니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나쁜 남편인 거 압니다. 하지만 너무 외롭게만 만들고 바쁘기만 한 아내에겐
이젠 바라는 것도 없어지고 차라리 돈 받고 일하는 가사 도우미 은희 씨가 지금 저에겐 100배 1000배 만족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이를 쉽게 끊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 아내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저만의 잘못인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원룸방에 이사 온 지 1년이 좀 안 됐어요. 근데 한 5개월 전부터 아랫집 옆집 이웃집 분들이 시끄럽다고 난리세요. 위층에서 쿵쾅댄다고 샤워기를 하루 종일 틀어두냐. 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 살살 좀 걸어라. 구두 신고 방 안에서 걷냐 등등이고 옆집에서는 음악 소리와 웅성웅성거리는 목소리가 크다고 머리 찍거나 쿵 하고 앉는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근데 황당한 게 저는 집안에서 스펀지가 부착된 푹신푹신한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쿵쿵거리면서 걷는 타입이 아니에요. 제가 못 느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쿵쿵거리며 걷지 않아요. 체중도 많지 않고요. 또 전물세가 걱정돼서 샤워 길게 하지 않아요. 5분 아니면 끝납니다. 그리고 음악은 듣지도 않아요. 최신곡들이 시끄럽게 들린다는데 전 어릴 적부터 귀가 안 좋고 시끄러운 거 딱 질색이라 음악을 따로 들어놓고 듣거나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어이가 없는 거 그분들이 시끄럽다고 하는 시간대가 제가 없는 시간이에요. 주로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시끄럽고 주말에 조용하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평일에 남자친구 데려오는 것 좀 자제해달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남자친구 군대가 있는데 무슨 소리일까요? 11시부터 5시까지면 제가 쭉 학교에 있는 시간입니다. 한 번도 이 패턴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사 오기 전부터 이사 온 후까지 쭉 그 시간에는 학교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에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집에 거의 없는 평일이 시끄럽다고 하고 집에 내내 있는 주말에 더 조용하다니요. 하다 며칠 전에 낮에 학교 수업 중에도 이웃집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처 물어봐서요. 아무리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준다며 연락처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집에 사람이 없으니 안 열어주죠. 그런데도 사람이 있다고 쿵쿵거린다고 올라가서 벨 누르면 조용해진다네요. 듣다 보면 어이가 없네요. 제가 학교라고 아무리 설명하고 학교인 사진을 보내드려도 그럼 남자친구가 집에 있는 거 아니냐며 뭐라들 하십니다. 오늘도 학교 시험을 쳐서 좀 일찍 마쳤고 금요일이라 전공도 휴강해주길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다가 좀 전에 집에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여자를 만났어요. 뻘쭘하게 인사드리는데 또 화내시더라고요. 집에 사람 좀 그만 들이라고요.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막 화냈습니다. 5개월 동안 사람 없는 집에대로 왜 그러냐면서 저한테 악감정 있으시냐고 막 다그쳤어요. 그러니 자기가 더 힘들다고 이웃이라고 이해한 게 벌써 5개월이나 지났다면서 더 화내세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글 쓰다 너무 화나서 방금 전에 집주인한테 전화했어요. 빈집에 대고 몇 개월째 왜 이러냐고. 그리고 집주인도 저 없을 때 집에 들어오는 건지 집이 가끔 나갈 때랑 다르다라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크게 뭐가 변했다고 할 증거가 없어서 빈집에 무단 침입하냐고 따지려다 참았어요. 정말 돌겠습니다. 아직 만기까지 2달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자꾸 몰아가시니 힘듭니다. 이웃 간의 불안은 걱정되지만 집 내부에 대한 걱정은 없었기에 우리 집 상태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문득 제 원룸방에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씩 집에 뭔가 바뀌는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혹시나 싶은 생각에 제 원룸에 혼자 있기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때까지 있었던 일과 사정을 말하니 친구가 제 집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와 집에서 상의할 생각으로 알겠다고 했죠. 얼마 후 친구가 집에 도착했는데 친구가 엄청 큰 소리로 놀러가자 광안리에서 밤새 술 마시자 우리 오빠가 호텔도 잡아놨다라고 하더라고요. 당황했지만 눈치를 엄청 주길래 저도 같이요. 그러자 하면서 대충 짐을 챙겨서 나갔죠. 그러고 나서 친구 차를 타고 근처 카페에 가서 친구한테 왜 나왔냐고 물었죠. 친구가 네 얘기 듣고 바로 느낌 오더라. 네 없는 동안 누가 니네 집 들어가는 건 100%고 그 범인은 무조건 너희 집 근처에 산다라고 하대요. 무슨 탐정놀이 하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는데 이웃집 사람들이 제게 했던 얘기들 하니까 1시간이 지나더라고요. 친구가 이제 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들고 온 차는 카페 주차장에 두고 걸어서 가자고 했어요. 근처에 있는 사람이면 차 소리 듣고 도망갈 수 있다 하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집에 가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자꾸 팔에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쳤어요. 친구는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도어락을 2번 틀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샴푸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나오라 해서 바로 나온다고 씻지도 않았거든요. 이때부터 정말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어서 덜덜 떨기만 했어요. 집 어디에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보일러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일러실은 부엌에 있고 좀 큰 창문만 있고 굉장히 좁아요. 제 캐리어들과 계절이 지난 이불들을 넣어두었는데 친구가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보일러실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안에는 샴푸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방금 누가 머리를 감은 것 마냥 났어요. 점점 머리가 복잡해져 있는데 다시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친구가 제 손을 잡고 창밖을 보는데 보일러실 창문 밖에 여자가 매달려 있어요. 그때부터 소리란 소리는 다 지르고 당황하니까 경찰은 생각 안 나고 집주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까이 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마침 집이라고 제 연락받고 안 그래도 밑에 층에서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거 들렸다며 내려오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내려오시고 보자마자 소리 지르고 그 여자는 벽에 매달린 채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오시니 이 여자가 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랑 친구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샴푸 냄새 은건한 머리카락 쥐어 뜯는데 머리가 홀랑 벗겨지더라고요. 가발이었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고 주인 아주머니 아들이었어요. 가끔 밥 얻으러 가면 봤었거든요. 단번에 알아봤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집 안으로 다시 그 남자를 끌어넣더라고요. 그리고 툭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2번 났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제 구두였어요. 옷도 제 옷이더라고요. 그 새끼 어디서 못 같은 가발 가져와서 제 옷 입고 제 구두 신으면서 제 샴푸로 가발 빨면서 제 자취방에서 놀았더라고요. 제 방에서 잘 놀다가 저 올 때 되면 보일러실 창문 타고 자기네 집, 즉 이 집 보일러실로 돌아가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왜 이런 짓 했냐고 물으니 그냥 저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 뒤로 한마디도 안 하고 집주인 아주머니는 자꾸 잘못했다 비시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하지 말아달라며 친구랑 제 전화기 뺏어가고 원하는 돈 다 주겠다고 얼마 필요하냐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신도 없고 그 5개월간의 시간 동안 눈치 못 챘던 제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집 시끄러워지니 이웃집에서 사람들이 다 구경 오더라고요. 그 현장 보고 미쳤네 뭐네 하는데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친구가 다 따지고 경찰 불러달라고 소리치고 주인 아주머니가 합의하자고 난리고 그놈 가만히 있고 이웃집들은 더러워서 이 집 못 살겠다면서 난리고 그야말로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힘들었어요. 제가 1년 가까이 살은 방인데 벗어나고 싶고 그 놈이랑 한 방에 있는 것도 싫어서 그냥 나갔어요. 친구한테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지자고 하고요. 그 뒤로 어제 하루 매일 가던 학교도 안 나고 친구 집에서 누워있다가 잠만 잤어요. 주인 아주머니한테서 부재중 연락이 수십 통 와 있더라고요. 미안하다부터 시작해서 돈 줄 테니 제발 용서해달라. 자기도 몰랐다고 알았으면 때려 죽여서라고 바로 잡았을 거라는 내용인데 그냥 보기도 싫고 아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서 핸드폰을 껐습니다. 친구는 증거물을 위해 가발이랑 제 구두 챙겨왔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사에 신고하자며 난리도 아닙니다. 전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어떤 판단이 현명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사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 후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여러분들 현명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